보원대학당 가족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상의학과 역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강의와 지금 현재 강의와 접목시켜서 함께 보셔야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므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상의학과 사주의 관계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의를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도표는 오행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라고 써 있습니다. 천간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은 목이고 병정화는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기는 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오행 상생 원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 순환 상생이 상생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 모양이 상극 관계입니다. 이렇게 별표 모양이 서로 극을 이루는 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오행이 이렇게 순환 상생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 상생은 서로 소통하는 기운이며 서로 돕는 기운이기 때문에 오행 상생을 우리가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극 관계는 서로를 극한다, 친다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숲이 울창할 때는 금으로 가지를 적당히 쳐주고 이렇게 벌목을 해줘야만이 나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극도 때로는 득이 되면서 상대를 잘 키워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도 보시면 화극금, 화로 금을 재련시켜야만이 아주 온전한 금이 되며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화로 재련시켜야만이 바로 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이라도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토라는 게 있죠. 이 토는 산도 될 수 있고 넓은 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은 들에 만약에 곡식이 없거나 나무가 하나도 없다면 먼지만 풀풀 나고 저기 중국의 그 대륙 사막처럼 변할 것입니다. 바로 목이 극을 하지만 바로 목이 있어야만이 이 흙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며 목이 있어야만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 토에다 곡식을 심어야만이 이 토 작용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흙으로 제방을 해줘야만이 그 홍수를 통제시킬 수 있고 이 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극수 하더라도 역시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행이라는 건 서로 상생하는 게 근본적으로 돕는 작용을 하고 좋지만 극일지라도 때로는 쓰기에 따라서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께서 오행이 극을 이루면 나쁘고 생을 이루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갖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시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간체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십간 오행으로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체질도 사상 체질이 분명히 있지만은 오성 체질로서 설명해야만이 더 이치에 합리적이고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지금 여기 십간 오행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기가 서로 생을 이루면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서로 극을 하는 것이 장기보사법으로 좋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이 허할 때는 수생목으로 생을 받는 게 좋지만 간담이 너무 실할 때는 이 금으로서 적당히 다스려줘야만이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가 신장 방광이 허할 때는 바로 이 금생수로서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지만 너무 싫어할 때는 토로서 다스려주는 것이 오히려 신장 방광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심장이 약할 때는 바로 간을 보호해서 목생화로 이 심장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심장이 너무 끓어오르고 싫어할 때는 바로 수로서 다스려줘야만이 이 심장이 튼튼해지고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위가 약하고 허할 때는 이 심장을 보호해서 화생토하게끔 도와줘야만이 좋아지고, 이 위나 비가 너무 실할 때는 바로 목극토로서 이 간으로서 이 간을 좀 실하게 해가지고 목극토로서 다스려줘야만이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장기가 허와 실로서 서로 보사법으로서 운영이 되며, 이 보사법을 잘 활용할 때 한의학에서도 우리가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도 이 옛날에는 전부 그 보사법을 잘 써서 우리가 침도 놓고 약을 썼습니다. 이처럼 이 극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 돕는 작용을 하고, 또 생이라는 게 때로는 서로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극은 언제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체질로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체질이 만약에 강할 경우에, 아주 강하게 실할 경우에는 우리가 금체질이 와서 도와줘야만이 이 목체질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목체질은 리더적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치밀하면서 관용적이면서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목체질이 편중되거나 너무 강할 때는 고집스럽고 편향적이면서 아집이 강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금체질이 와서 이 목체질을 다스려 줄 때 이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금체질은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고 바로 스승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이 금체질이 함께 동조해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목체질이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체질이 너무 여리고 약할 때, 그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바로 수체질이 와야 됩니다. 또한 화체질이 오거나, 그래서 목생화로 상생을 이루고 수생목으로 상생을 이루는 체질이 와서 용기와 어떤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줘야만이 이 목체질이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역시 화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체질이 이렇게 성정이 급하고 감정적이고 창의력이 있고 독창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좀 들뜨는 기질이 있으며 급하고 충동적이면서 화도 잘 내고 성정이 불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부정적으로 강할 때는 이 수체질이 와서 차분하게 다스려줘야만이 이 화체질 역할을 잘합니다. 근데 이 화체질인데도 너무 소심하고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이럴 때는 바로 토체질이 와서 잘 다스려주거나 아니면은 목체질로서 이렇게 생을 해줘야만이 바로 이 화체질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토체질은 사람이 중후하고 무게가 있고 신의가 있는 반면에 또 강하게 되면 고집스럽고 편향적이고 인색하고 매우 감정적입니다. 이때는 바로 목체질이 와서 다스려줘야만이 자기 역할을 잘한다 이 뜻입니다. 역시 금체질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리더적이고 이렇게 자존심 강해서 항상 어디 가든지 이 대장노릇하는 걸 원하고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직설적이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체질이 와서 잘 다스려주고 이끌어줘야만이 이 금체질이 역할을 잘합니다. 때로는 토체질이 와서 생해줘서 그
기운을 잘 보완해 주든지, 그러면 금체질이 너무 강할 때는 이 화체질이 와서 다스려주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금체질이면서도 약할 때는 토체질이 와서 보완해주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수체질은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이면서 예민하고 사색적이고 좀 우울증이 잘 오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인데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편향적이면서 사색적이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성격이라면 이 토체질이 와서 다스려주고 화체질이 와서 다스려줘야만이 이 어두운 기운을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 수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렇게 창의력이 있고 아주 꼼꼼하고 사색적인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할 때는 목으로서 상생 역할을 해주거나 금으로서 상생 역할을 해줄 때 바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상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극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상체질은 목, 토, 금, 수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바로 화토 체질로 이해를 하시고 풀어가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즉 화체질과 토체질을 함께 사상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토 체질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목화토금수 5성으로서 체질을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이고 바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사주 속에 숨겨진 체질을 지금부터 실증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주 실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은 이 강의가 쏙쏙 들어오게 되며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 오행 원리라든가 사주 기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체질에만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주 실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무신년 무월 병진일 경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병진일을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화는 바로 5월 달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근데 바로 이 5월 달에 병화로 태어나면 이 화의 기운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계절에 화기 때문에 화의 성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체질상으로 본다면 화 체질이 강하게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5월, 6월은 여름 계절이죠. 4월, 5월, 6월에 태어난 분이 바로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다면 바로 화 체질에 해당하며 화의 성정을 많이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체질 하나로만 타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 기운이 또 이렇게 많이 있죠. 토가 하나, 둘, 세 개나 됩니다. 이렇게 토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본질의 기운은 화의 성정이 한 70% 되고 30%는 이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체질의 성정, 즉 소양인 성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토도 우리가 소양인으로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소양인 성정이 7, 80% 나타나고 또 금체질의 성정도 한 15%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는 목의 성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행으로 분리시켜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체질을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체질 감별은 기본 체격을 보고 1차적으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크고 발달한 분을 태양인으로 보고, 어깨 가슴 부위가 발달한 분은 소양인으로 보고, 엉덩이가 발달한 분은 소음인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체격이 가슴부터 허리까지 발달한 분은 우리가 태음인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체질을 구별할 때 체격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기본적으로 사상 체질에 대한 틀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퍼센트가 화체질이고 토체질이고 몇 퍼센트가 수체질인지를 우리는 사주를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이분이 바로 화체질, 토체질이면서도 수체질이 섞여 있나, 아니면 목체질이면서도 금체질이 섞여 있나, 이렇게 섞여 있는 기운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체질, 토체질, 금체질, 수체질 이렇게 나누어서 알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한 체질로 사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체질이면서도 수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토체질이면서도 금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 금체질이면서도 수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사주 실증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체질은 본질의 기운으로 체질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체질이 오행 원리에 따라서 섞여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1, 2, 3월에 태어난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목체질인 경우가 70%고요. 4, 5, 2월에 태어난 화일주를 가진 분들은 바로 화체질의 가능성, 즉 소양인 체질, 화토체질, 이 소양인 체질의 가능성이 70%고 신요술 7, 8, 9월에 태어난 그 금일주인 경우에는 금체질의 가능성이 70%고 해자축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그 수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체질의 가능성이 7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30%는 아닐 수도 있냐면 천간에 이렇게 을경합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주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의 기질과 금의 기질이 합쳐지면서 목체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을일주일지라도 금체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0%는 외예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오행이 다양하게 갖추어질 경우 본질의 기운과 다양한 기운이 함께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사주가 많이 편중된 사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로 편중되거나 목으로 편중되거나, 그러면 그 편중된 쪽으로 체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증 사례를 다양하게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실증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민년, 이민월, 경술일, 을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시면 1월 달의 경금입니다. 이 경금은 본질의 기운이 금체질로 볼 수 있으나 1월 달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금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을목과 경금이 합을 이루기 때문에 목체질 기운으로 바뀔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월은 목의 기운인데 이 목의 기운과 또 경금이 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목이
바로 자기 계절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분은 금체질과 목체질이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론을 한다면 금의 기운이 약 40%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금의 기운이. 그리고 목의 기운이 약 30%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분은 토가 강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합쳐져서 약 3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행을 균형 있게 갖춘 사주라서 성정이 금체질로도 나타나고 바로 목체질의 성정도 나타나고 화토체질의 성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분별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의리파이면서 신의적이면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인정이 많고 어질고 감정적이고 또 소심한 면도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밝고 창의적이고 예술가적인 기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성정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성정을 가진 분들은 음식도 다 흡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할 거 없이 다 흡수할 수 있고 소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바다 음식이든 이 들의 음식이든 야채 같은 경우도 다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가면 회도 잘 드시고 육지에 가면 고기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체질들이 어떤 음식이든 잘 맞고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어떤 분은 바다에 가서 회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기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분이 있죠. 그게 체질이 분명하게 쏠려 있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수체질로 쏠려 있으면 고기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이 목체질이나 토체질로 편중되어 있으면은 바다 음식을 먹었을 때 뒤탈이 잘 납니다. 그러나 오행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70%는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잘하는 이유는 오행의 기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민년, 이민월, 을미일, 신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1월 달에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 계절의 나무기 때문에 목체질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70%가 목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관상이나 체격을 보면 목체질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보시면 오행이 화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즉 토체질, 화체질, 토체질 이 기운이 함께 존재하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한 듯 보이고 또 이렇게 인정이 있어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인 고집이 세고 또 무엇인가 창조를 잘하고 창의력이 있어서 개발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목체질이면서도 화토체질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체질의 기운이 70%고 나머지 기운이 3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병술년, 경자월, 경신일, 병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겨울 계절에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금과 물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금기운이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화토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화토 성정이 한 3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체질에 화토 성정이 함께 존재한다. 즉 화체질이 30%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수기운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기운의 성정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금체질이라 하더라도 퍼센트 비율은 다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병오년 정유월 신사일 무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8월의 신금이기 때문에 가을 계절의 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이분은 본질의 기운은 금체질이지만 화토 체질로 변화가 일어난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체질의 기운이 약 50%, 화토 체질의 기운이 약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정이 양분화되는데 아주 창의적이면서 독창적이면서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하는 기질도 있지만 이 금체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고 이 독선적 기질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하루는 금체질의 성정이 나타났다가 또 하루는 이 화토 체질의 기질이 나타났다가 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주에 수가 있었더라면 좀 차분한 기운이 도와줄 수 있는데 수가 없어서 금체질, 화체질의 기운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좀 독선적인 기질이 나타나고 사람을 잘 대하기는 하지만 좀 유연성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 마음을 살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무신년 경신월 무오일 신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많고 여기 보시면 금이 5개나 됩니다. 그리고 무오일날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무오일은 무토는 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분은 토체질로 볼 수 있으나 금기운으로 편중돼서 금기운의 성정이 나타나며 체질도 금체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체질이 한 70%라고 볼 수 있고 자기 본질의 기운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 금체질, 30%가 토체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경자년 무인월 무진일 병진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무토인데 이렇게 토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화토 체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목기운과 수기운과 금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분은 토체질, 기운이 약 70%이고 나머지 이 목수 금의 기운이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토로 편중이 될 경우에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자존심 강하고 약간 편향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도 오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냉정한 성격은 있지만은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 흡수력이 좋아서 운명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앞에 분은 오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공부와 수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흡수력이 부족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편중됐지만은 오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좋고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서 마음 공부하거나 수행을 할 경우에 운명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분도 많은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이 편중된 기운을 다스릴 수 있으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각도의 차이가 이쪽 사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인오술 화국 중에 첫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 속에는 목의 기운도 있지만 화국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토는 바로 목기운에 태어난 토이기도 하지만 바로 화의 생궁에 속하는 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그 기운이 바로 봄 기운이지만 인월에 태어날 경우에는 인오술의 생궁이기 때문에 바로 이 토의 생궁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토의 기운이 더 강하며 바로 토체질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신자진의 신이 바로 수의 생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 더 뺏기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주오행 원리를 사상체질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상체질 이론하고 지금 사주오행 이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사상으로 국한돼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며 논리이고, 지금 제가 실례를 들어드린 것은 사상체질은 사상체질로서 딱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오행에 의해서 사상이 퍼센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목체질, 화토체질, 수체질, 금체질, 본질의 기운은 있지만 다른 오행에 의해서 바로 체질 변화도 있고, 또 3대7이라든가 5대5로 이 체질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의 체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질의 체질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 체질이 있고 단편적 체질이 있고 또 이 한 체질로 구성이 된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사가 당신은 목체질이라고 결정 지어놓으면 목체질의 성정만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목체질이지만 다른 성정도 있으며 다른 성정의 기운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자 이렇게 역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상체질 원리와 이 역학적 원리와 오행적 원리를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좀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채워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기운은 40%밖에 안 됩니다. 이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기운이 40%인데 후천적으로 섭생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또 체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시가 뚜렷한 사람 체질하고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남미라든가 이런 더운 지방의 사람들 체질이 다릅니다. 우리 사상체질은 사계절이 뚜렷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상체질이 많이 나타나고 이 온도 차이가 변화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분들은 체질이 이렇게 사상체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바로 본질의 사상체질은 4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환경과 섭생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우리 체질은 늘 성장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자신을 좀 갖추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강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이시죠? 태양이 밝게 떠오르면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밝으면 타인의 장단점을 모두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태양처럼 아주 밝은 영혼으로 거듭나서 이 사회에 빛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